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식품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식품연구원.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며 글로벌 식품 문화를 선도해온 한국식품연구원의 10대 우수 성과를 소개합니다. (92년도부터) 보급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이런 환경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노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노동력이 부족을 했고요. 또한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PC가 개발된 가장 큰 원인이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로 그런 이제 그 노동력 부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그 RPC 모델을 이제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하였고요. 1992년부터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지금 1세대 RPC가 이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2세대 RPC가 이제 지원되고 그리고 보급되어서 현재는 지금 RPC가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약 60%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쌀 유통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RPC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는 RPC입니다. RPC를 무인 자동화가 가능하게 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 바로 3세대 R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를 수확한 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는데, 그 RPC가 이제 개발되고 보급됨으로써 연간 한 700억 이상의 그 비용 절감 효과도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쌀을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또 나아가서는 쌀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러한 부분에서도 크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식품 유통 기술을 세계 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IT 기술, 이 ICT 기술을 식품 기술과 용합을 하면은 우리도 세계 탑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데 착안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식품이 수확이 되면은 이제 식품 포장 상자에 RFID 센서 태그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RFID 센서 태그는 이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 중에 온도나 습도,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계속 우리 식품연구원의 우리 팀이 구축해 놓은 이 서버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환경 정보가 전송이 되면 서버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 포장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로 스캔을 하면은 바로 연산해서 가지고 있는 품질 지수를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바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기술은 식품의 신선도나 안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적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아날로그적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제 관리를 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이제 식품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의 어떤 통계치도 국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소재 개발을 통해서 좀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수면의 효능과 그 다음에 천연물과의 관계성을 먼저 살펴보는 커넥티브 맵을 통해 가지고선 소재를 먼저 발굴을 하고요. 그 소재를 발굴한 것들 중에서 저희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짜 기능성은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되어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를 해서 최종 후보 소재들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현재 그 감태와 쌀겨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면의 신규 클레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로운 부분을 개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수면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 글로벌하게 약 600억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한국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점차적으로 불면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 수면의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슬립 테크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식품에서 이물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소비자들이 가장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이물질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제 식약처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일반 기업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 모두가 그 에너지를 집중을 하면서 식품 이물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냥 둘 수는 없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테라스 기술 이용을 했더니 기존에 있는 기술을 찾아내지 못한 연질 이물들을 찾아내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발견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장치화시키고 비파기 검사 장치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품화해서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기존보다도 좀 더 안전한 먹거리들을 공급하게 되면 생산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클레임의 수도 줄어들 거고 또 이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식품도 줄어들 거고 이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식품 이물로 인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또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비용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출연연과 좀 융합 연구를 해서 그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를 하고 그것들을 저희 기관들이 좀 더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또 개발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업체들에서도 이런 어떤 장치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좀 더 이런 보급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것이 우리 식품업계 또 식품학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차관점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인들이 먹기 불편한 그런 식품들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특정 영양 성분들을 강화하고 체내 흡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는 이 노인들의 그 각자의 신체 상태를 보다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구축을 하고 또 노인들이 이러한 식품들을 먹을 수 있도록 기준 규격이 마련이 되어서 조금 더 이 노인들이 편하게 또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층화 식품은 앞으로는 이 노인들이 이 건강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건강 수명을 조금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초음파 기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식품 쪽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산업용 초음파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산업용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그것을 좀 고안을 해서 혼 타입에서 좀 타입을 바꿔버렸습니다. 소자 타입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구성이 길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산업용 초음파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콜라겐을 추출을 할 때는요, 고농도의 산을 씁니다. 애시드를 쓰는 거죠, 산을. 근데 저희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고농도의 산을 쓰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힘을 빌리기 때문에 저농도의 산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추출하는 기술들을 7군데, 7개사에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용 초음파 시스템 만든 거는 저희 연구원이 처음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세계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그 내구성을 좀 더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넓은 분야에 많이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는 그 UN 산하기구인 FAO, 그러니까 국제식량기구,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 공동으로 1963년에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190개여 개국의 회원국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197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설정이 된 게 김치고요.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이 다음으로 동시에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삼 제품, 그리고 김 제품, 그리고 현재 곶감까지 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덱스 표준이 교역사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분류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분류 체계에 공신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표준이 제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역상의 어떤 기술 장벽이나 아니면 위생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덱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국제사회에서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세계인들의 공통인식을 도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코덱스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총의 특성이 바뀐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갱년기 동물 모델에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원래는 많이 존재하는데 갱년기 동물 모델에서 감소되는 미생물들을 확인하여서 발견한 것이 바로 YT1이 되겠습니다. 갱년기 동물 모델에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통증 민감도가 증가하며 우울증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YT1 투여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쿠퍼만 갱년기 지수와 삶의 질 평가 지수를 모두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YT1은 식약처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로는 최초로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인증을 획득하였고, 농림부로부터 신기술 인증과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4월에 저희가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전체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그 산업을 보게 되면 해외 원료를 가져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처럼 국내 연구기술을 통해서 개발되고 성공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국내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해외 진출하는 게 목표고요. 또한 장건강과 갱년기 여성 건강뿐만 아니라 멀티 기능성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들이 각 개인 안에서 다르게 존재하는 미생물은 다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맞는 식이나 영양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질병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상 피험자는 10,000명 규모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식생활 정보, 오믹스 정보들을 모아서 이들을 분석하고 DB화하고 플랫폼화해서 산업계나 연구계 그리고 의료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플랫폼을 만드는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DB를 구축한 후에 이 DB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질환 사람들과 각 질환군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장내 미생물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질환일지 아닐지, 질환이 더 발전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간질환, 신장질환, 비만, 당뇨에 대한 특허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정보를 가지고 4가지 질환 정도는 현재 진단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한국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와 건강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인 유래의 어떤 정보와 실물 자원을 이용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측 모델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생물이 변하지 않게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어떤 대응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또 식품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식품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은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평가할 수 있는 세포 모델계 5타겟을 설정을 했고요. 이 100여 종을 가지고 이제 동물 모델 적용시켜서 COPD 모델이라든지 천식 모델, 그리고 비염 모델, 미세먼지에 의한 폐손상 모델 이런 쪽으로 그 모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1차적으로 세포에서 효과가 있었던 소재들을 다시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호흡기 개선 기능성 식품 소재로 선발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13종이라는 호흡기 건강 기능성 소재를 발굴했고요. 이 소재들에 대해서는 논문이나 특허들을 출원하게 됐고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이제 임상까지 성공해서 그 분야의 하나의 산업화를 통해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호흡기의 증상을 느낀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이제 자신의 호흡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에 대응한 그런 식품들이 개발된다는 게 저희 보람이면 보람이고 그리고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일 것 같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국내 식품 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원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제 식품 분야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한국식품연구원. 어제와 오늘을 넘어 이제는 더 큰 미래를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 한 발 더 앞장서겠습니다. 5천만 국민이 꿈꾸는 건강한 미래. 한국식품연구원은 현실로 만듭니다.